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3월 1일 연휴가 있어서인지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에 무려 100억 원대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건데요.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 추진에 대해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윤 총장 발언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동아일보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노래방과 헬스장에는 500만 원, 여행과 공연업체에는 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10만 명이 늘어서 690만 명이 됩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방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자 급감에 시달리는 지방대, 지원서만 내면 100% 합격이 보장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라던 지방대의 위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숨긴 행간의 의미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에 무려 100억 원가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7,000평 정도의 땅을 샀다는 건데 정세균 총리가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박소연 대변인,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그 정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인데 예. 그렇게 서민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네. 또 가족들이 20명이 이렇게 제3기 신도시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해결책을 제시한 이 핵심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7,000평 100억 원대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 이것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동산과 주택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신뢰의 네.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 그마저도 무너뜨리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 정세균 총리가 조사를 엄중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이것이 어쨌든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 안정성도 상당히 높여주고요. 보수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기만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불법 투기에 나섰다. 일벌백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일보 이면도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100억 원대 땅을 사면서 58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까지 땅을 샀다는 건 여기가 분명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내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최영욱 고문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58억, 그러니까 전체 100억 정도의 땅에 58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 다 하지만은 네. 더욱더 이것에 대한 개발 이익을 지금 뭐 보고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것은 투기의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14명이서 한다 다음에 서로 쪼개기 나누기를 합니다. 예. 그럼 1,000 입방미터 이상이 되면 대토 보상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나눈 부분. 그럼 최근에 또 이런 부분들 자기 땅에 산 땅에다 지금 뭐 수목을 지금 뭐 입식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보상액을 늘리기 위한 아주 투기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나온 얘기가 사실 사회단체 뭐 단체에서 하루 동안 조사한 겁니다. 딱 예. 하루 조사했는데 이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뭐 관계된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런 뭐 조직적인 투기적인 성향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진짜로 전수조사 해보면은 네. 엄청난 숫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우리가 걱정이 가고 있고요. 이렇다면은 이번에 이사 대책에 가장 뭐 국민들이 이제 불만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현금 청산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투기 지역에다가 땅을 사면 그 뭐 감정가로 준다. 야, 근데 자기네들은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은 벌써 이거를 공로 민불. 네. 공공이 하면 로맨스고 민간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짜로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뭐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다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 부동산 대책이라는 큰 과업을 맺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흠집이 없이 갈 수 있는 네. 부분이지 이거 이대로 그냥 무야무야하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 법령에 하면 뭐 7년 굉장히 솜방망이더라고요. 뭐 이런 업무 비밀이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수사 그리고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네티즌들의 촌철살이는 아주 댓글 보는 재미를 더 배가시키곤 하는데 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 측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 어제 관련 화면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뭐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모를 거를 무시라는 생각하에 매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총 10개 필지, 면적 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들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를 감행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집은 다 쪼개고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 업무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건데 이 나무를 심고 지분을 쪼개는 거 이건 이제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조치를 사전에 취한 거죠, 조 변호사님. 네. 그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그 죄질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네. 특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편법을 이용했다는 것을 네. 볼 때 더 일벌백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비단 이번 그 한 기관에만 그 국한된 게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감독을 하는 이런 곳에서도 이런 그 불법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최영하 고문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행정에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정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땅 다 사놓고 예. 아까 그 CG에서도 나왔지만 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억이나 되는데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명백한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거래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굉장히 그 아주 중벌에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쩌면은 이 법률적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거잖아요, 조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 대체로 어떤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까,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 내부 정보를 그 당사자가 이용을 해서 처벌을 하면 아까 그 예. 금융거래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되게 죄질을 안 좋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접근권에 관련돼서 일반 국민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업무상 지득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기만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아주 엄격하게 보고요. 그 책임에 관련돼서도 그 직급 관련돼서 그 해당 업무를 본 사람 그 위의 직급까지도 책임을 지게 하는 네. 그런
엄격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돼서 관련한 기사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가덕도 이 부산 동남권 신공항 그 후보지죠. 이 땅의 소유주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땅의 80%, 사유지의 80%는 외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 이후에 이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다음에는 무려 83%가 거래된 토지에 83%가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김병민 교수님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거돈 전 시장의 이 친척도 여기에 이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보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안현실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한 20여 년 정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급속도로 여건발로 이 이슈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는 또 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경제적 이득과 혜택을 받겠죠. 예. 근데 이런 정부 정책의 추진 과정 이전에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땅을 산 사람들이 있다라면 결국 그 피해는 현지에 있는 가덕도 인근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분명히 좀 따져 물어야 될 텐데 앞서 봤던 LH공사의 이 직원들의 일탈 문제랑 다 맥이 같이 닿아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핵심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옛말을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청와대에 과거에 있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공직에 있는 상태로서 그 굉장히 많은 자금의 대출을 받아서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했던 나섰던 문제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한 여권의 자정작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도시 관련돼서 이 공기가 미리 나간 다음에 해당 상임위에서 사직되게 되는 사례들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시민단체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거든요. 네. 정권 발로 밝혀진 이슈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도시를 비롯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분명한 조사들이 필요하고 네. 마지막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변창흠 장관이 사장 때 일어났던 일이니만큼 정부에서는 변창흠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게 될지도 국민들께서 지켜볼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3기 신도시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을 해야죠. 근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떤 특정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이걸 독점하게 된다면 그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반드시 마련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